안녕하세요 누이터 여러분, 수습기자 김효선입니다. 올 11월부터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주택 청약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약 포기족들에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청약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들에게 특별공급 당첨 기회를 확대하도록 제도를 일부 수정한 건데요. 오늘은 도대체 어떻게 청약 문턱이 낮아졌고 그럼 청년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청약 기회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늘어난 건가요? 자, 일단 바뀐 건요, 민영만 대상입니다. 국민주택 이런 것은 제외고요. 그리고 민영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과 신혼특공 물량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30%가 추첨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뭐 소득이 사실 적어야 됐고, 그리고 뭐 자녀 이런 것들이 조건이 좀 중요했는데, 이런 것들을 빼고 30%는 추첨으로만 뽑겠다 이렇게 한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죠. 기존의 청약제도를 보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보면 상대적으로 적게 벌면서 아이는 많아야 되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었죠. 그래서 또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을 좀 중요시하니까 이제 뭐 지방에서 올라와서 맞벌이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름 중산층의 이제 부부들이 우리가 어떻게 고소득자냐, 우리가 어떻게 청약에서 배제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 1인 가구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혼자 산다는 이유로 평생 집을 마련할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어서 이런 의견들을 계속 받아들여서 국토부가 이번에 개선을 한 겁니다. 근데 특공이 공급된다 그래서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민영주택만 대상으로 했고, 또 특별공급 자체가 기관 추천, 다자녀, 뭐 노부모, 여기에다 이제 신혼과 생애 최초가 있는 거거든요. 신혼과 생애 최초는 전체 민영 물량의 27%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0%니까 전체 그 민영 공급량의 9% 정도만 추첨으로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늘구멍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늘이 아예 막혀 있었던 거에서 바늘구멍이 된 정도의 이제 의미고요. 지난해 민영 전체 공급량 대비로 보면 앞으로 한 1만 8천 호 정도가 이제 추첨으로 뭐 1인 가구나 가점이 높지 않은 특별공급 우대자, 뭐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들이 이제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동안은 무주택 1인 가구는 생애 최초 특공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이게 추첨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그래도 추첨제로 이제 여력이 있다는 거고요. 소득세 납부 기록을 보기 때문에 세금 잘 내셨으면 일단 조건이 되고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된다는 조건이 또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부동산 자산이 3억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아예 특공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거든요. 이건 신설된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셔서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부동산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특공은 일반 분양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평수가 좀 좁거나 그런 건가요? 평수가 좁은 것도 일단 사실입니다. 1인 가구는 아까 말씀드린 청약을 할 수 있게 됐지만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거든요. 17평, 18평 정도 나올 텐데 소규모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게 단점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85제곱미터 이하만 이제 특공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넓은 평수를 할 수 없다는 게 특공의 특징이긴 한데, 이게 원래 특공의 특징은 아니고요.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이런 분들한테는 우선 기회를 주는다는 측면에서 있는 게 특공인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일반 가점제나 추첨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평수가 조금 적더라도 좀 이쪽을 노리는 게 확률이 좀 높은 건가요? 일단 지금도 사실은 미분양이 나오고 있긴 해요. 뭐 예를 들어 대구나 이런 데들은 미분양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도 사실 당첨은 되려면 될 수 있죠. 하지만 서울 수도권 위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분들은 당첨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특공은 이제 추첨이 생겼기 때문에 누구나 조건만 된다면 추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된 거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특공으로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소형 평수 말고 좀 더 넓은 평수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 분양가의 70%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근데 이게 웃어 넘길 게 아니라 요새는 그 스톡 옵션 제도도 잘 돼 있고 뭐 스타트업 시장도 활발화돼 있어서 실제로 젊은 분들이 집 많이 사요. 거기다가 뭐 코인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넓은 평수 원하신다면 그냥 일반 분양의 40평대 대형 평수를 추첨을 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돈이 없어도 부모님이 돈이 많으시다면 증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좀 있기는 하지만 증여하셔서 집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 매매 시장에 쏠렸던 청년층 수요가 청약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예상되는 제도 개편인가요? 20, 30대는 어차피 내가 가점으로 될 일도 없고 마음은 급하고 하다 보니까 뭐 외곽이라도 집을 많이 사신 거죠. 그래서 이 추첨을 노리고, 특공 추첨을 노리고 집을 다시 안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제도 자체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매 시장에 뛰어드는 공격적인 성향과 청약 당첨을 노리고 싶다는 분들은 투자자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뭐 공모주만 하시는 분들은 공모주만 하고, 뭐 주식을 매매하는 분들은 매매만 하듯이 이 투자자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 매매하던 젊은 층이 돌아오냐 이런 문제는 좀 다른 문제 같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20, 30대가 더 이상 주택 매수 행렬에 동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도 너무 세졌고 살 분들은 많이 산 것 같아요. 주변의 반응들을 보면 당분간은 청약 위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그건 또 감안하셔야 돼요.
청약만 계속 기다린다는 건 시간을 많이 죽이는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2015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집값이 쭉 올라올 때 청약만 노리다가 계속 당첨이 안 됐는데 집값은 너무 오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20, 30대가 집을 사는 걸로 뛰어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잘 따지셔야 돼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앞으로도 뭐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짊어지는 행위인 거죠. 집을 안 사는 것도, 청약에만 도전하는 것도 나름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는 거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계속 또 집값이 오르면은 또 이제 또 나도 벼락거지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생각할 수도 있죠. 있죠. 예. 이제 뭐 한 20년 더 있어야지 이제 만약에 가점이 이제 채워지고 청약할 수 있다. 근데 20년 뒤에 집을 살 거야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전멸층들이 사실 되게 벼랑 끝에 몰아놨죠. 그 정부 정책이 솔직히. 그래서 이제 뒤늦게라도 바로 잡힌 거라고 보고요. 추천 물량이 더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늘어서 좀 유의미한 수준으로 당첨이 돼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매수 행렬하는 그 흐름은 좀 확실히 끊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11월부터 바뀌는 청약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요. 방송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